자, 문제에서 시장 점유율 차이를 요구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차이, 규모 차이는 기본적으로 공원이익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고정예산 공원이익을 계산해요. 고정예산 공원이익. 자, 회사가 편성한 예산, 요게 고정예산이겠죠? 자, 그래서 고정예산, 이 최초 예산상의 공원이익이 얼마인지를 봅시다. 이 시장 규모 차이, 점유율 차이는 시장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시장 내에 존재하는 제품을 다 합해서 계산합니다. 제품별로 따로따로 계산하지 않고 합해서 계산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사무용 복사기, 가정용 복사기 제품이 서로 다르지만은 이들은 동종 복사기 시장 내의 제품이죠. 그래서 이들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자, 고정예산상의 공원이익 총액이 얼마입니까? 예산 수량의 예산 단가 곱하면 예산 금액 나오죠. 수량 곱하기 단가가 금액이니까. 자, 그래서 고정예산, 예산상의 수량이 각각 2만대, 6만대이고 예산상의 단위당 공원이 각각 여기 차감하면 500원, 차감하면 400원이죠. 그래서 수량 곱하기 단가, 수량 곱하기 단가 하면은 예산상의 수량의 예산상의 단가에서 예산상의 공원이익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2만대 곱하기 500원 단위당 공원이익, 6만대 곱하기 단위당 400원에서 이들의 공원이익을 다 합하면 총 공원이익이 3,400만원입니다. 2만대 곱하기 500원 플러스 6만대 곱하기 개당 400원에서 그래서 예산상의 총 공원이익은 3,4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공원이익 총액을 계산해서 먼저 3,400만원 구합니다. 자, 이들을 합해보면 수량은 총 몇 개입니까? 예산상의 총 수량은 8만대죠. 그래서 8만대에 대입하고 자, 그러면 개당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3,400만원을 8만대, 예산상의 총 수량 8만대로 나누면 개당 평균적으로 425죠. 그래서 이 425는 예산상의 고정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상의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 개념입니다. 우리 원가 조합도 이익 분석할 때 그때 계산하는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 개념이죠. 왜냐하면 공원이익 총액을 총 판매량으로 나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가중치가 부여된 단위당 공원이익이 나온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고정예산 공원이익을 제품별로 계산하지 않고 합산해서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항상 왼쪽은 실제, 오른쪽은 예산이죠. 자, 그래서 예산상의 총 수량 8만대를 여기 8만대 가지고 고정예산 금액을 구했기 때문에 이 수량을 왼쪽 실제 수량으로 바꿉니다. 자, 실제 총 수량이 84,000대죠. 그래서 8만대를 84,000대로 바꾸고 단가는 예산 단가 그대로 425 써요. 여기서 구한 거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변동예산 공원이익 금액이 3,570만원 나오죠. 그래서 이 금액을 두 번째로 구하는 겁니다. 자, 이들의 차이는 실제 판매량, 예산 판매량, 판매량이 달라서 생긴 차이이기 때문에 매출 수량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수량 차이, 차익이 170만원이고 자, 왼쪽이 항상 실제 쪽이에요. 실제 쪽의 공원이익이 예상보다 늘었으니까 유리한 매출 수량 차이죠. 자, 이들을 이제 시장 규모 차이와 점유율 차이로 세분화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시장 규모의 점유율을 곱하면 판매량이 나옵니다. 자, 시장 규모의 시장 점유율을 곱하면 회사의 판매량이 나온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이 점유율의 개념이, 점유율의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시장 점유율의 정의가 전체 시장 규모 중에서 회사의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분모의 시장 규모분의 분자 판매량이니까 이 점유율 개념이 시장 점유율의 회사의 전체 시장 규모에서 회사의 총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율이니까 그게 점유율 개념이잖아요. 그죠? 자, 따라서 시장 규모의 점유율을 곱하면 판매량이 나온다는 거죠. 자, 최초 예산, 즉 고정예산을 편성할 때 회사가 시장 규모를 80만 대로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의 시장 규모는 80만 개라는 거죠. 80만 대라는 거죠. 자, 그런데 80만 대 중에서 회사가 복사기 몇 대를 판매할 걸로 예산을 수립했습니까?
총 8만 대를 판매할 걸로 예상 수립했죠. 그래서 80만 대의 시장 규모 중에서 회사가 차지하는 비율, 회사의 점유율이 8만 대니까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10%로 예측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따라서 이들의 시장 규모와 점유율은 다 예산 편성 시에 사용한 예상 규모, 예산 점유율, 예산 판매량입니다. 자, 왼쪽은 실제니까 이 규모는 실제 규모로 써야 되겠죠. 실제 시장 규모가 70만 대로 집계되었기 때문에 70만 대 기입하면 회사의 실제 점유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실제 규모 70만 대 중에서 회사의 실제 판매량이 8만 4천 대이므로 이 비율 70만 분의 8만 4천 하면은 회사의 실제 시장 점유율은 1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왼쪽 규모 점유율이 다 실제고 오른쪽 규모 점유율이 다 예산입니다. 자, 가운데 이 변동 계산은 왼쪽에 있는 실제 수량만 가져옵니다. 우리가 차이 분석할 때 AQ 곱하기 AP, AQ 곱하기 SP, SQ 곱하기 SP 이렇게 해서 차이 분석하잖아요. 그죠? 가격 차이, 농률 차이 이렇게 계산했는데 항상 왼쪽에 있는 이 수량을 실제 수량 그대로 가져오죠.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규모하고 점유율 중에서 어떤 게 수량입니까? 규모가 수량이죠. 그래서 이 규모를 실제 수량 그대로 가져와서 실제 규모 그대로 가져와서 70만 대 쓰고 점유율을 오른쪽에 점유율, 예산 점유율을 가져옵니다. 10%. 그래서 규모하고 점유율 곱하면 판매량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7만 대 나오고 단가, 좌우 단가는 다 예산 단가, 예산상의 단위당 가중평균 공원이익이므로 425 그대로 가져와서 쓰면 변동예산 공원이익이 2,975만원 나옵니다. 자, 이때 이 두 금액의 차이는 시장 규모가 실제 규모로 같고 점유율이 달라 생긴 차이므로 시장 점유율 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차액이 595만원이고, 자, 왼쪽, 항상 왼쪽이 실제 쪽이에요. 실제 쪽의 공원이익이 예상보다 늘었으니까 유리한 차이죠. 왜냐하면 실제 점유율이 12%로서 예상한 점유율 10%보다 늘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은 회사의 이익에 유리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유리한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두 금액의 차이는 시장 점유율은 예산 점유율 동일하는데 시장 규모가 예상 규모, 실제 규모, 시장 규모가 달라서 생긴 차이죠. 그래서 시장 규모 차이이고 차액이 425만원이고 자, 왼쪽 실제 쪽의 공원이익이 예상보다 줄었으니까 불리한 차이죠. 자, 시장 규모 차이가 불리하다는 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예상한 시장 규모는 80만 대였는데 실제 시장 규모가 70만 대로 줄었어요. 자, 예상한 시장 규모보다 실제 규모가 감소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리한 영향을 입죠. 따라서 시장 규모 차이로 인해서 불리한 영향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리한 차이죠. 그래서 두 금액을 합하면 매출 수량 차이가 나오고 이 문제에서는 시장 점유율 차이를 요구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차이 595만원 유리한 차이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에요.